멋있죠, 여기 되게. 요 나뭇잎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공작새처럼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고. 여기가 진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저만의 아지트. 여기 테이블 이런 게 다 더 그레이트 룸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코워킹 스페이스. 아, 목마르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저만의 아지트예요. 사람이 평일 저녁 8시, 9시쯤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요즘 카페 가면 10시 반이면 다 문 닫고, 또 밀폐된 카페는 괜히 조금, 밀폐된 공간은 괜히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일수록 더 이제 뭔가 음악 소리와 사람 소리와 네스프레소 소리와 뭐 각종 타자 소리 등등 이 소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약간 오픈 스페이스가 주는 또 매력이 있는데, 여기가 레플스 아케이드 2층인데요. 그 공간 중에서 이제 더 그레이트 룸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인데,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사실 코워킹 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오피스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여기 투어를 받았는데 그때도 생각을 했지만, 아, 여기 저녁에 오면 진짜 아무도 없겠구나. 근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레이트 룸이 아예 영업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여기는 확실히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와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더욱 이렇게 와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이고요. 23일, 24일, 그러니까 수, 목 이렇게는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저는 내일부터 휴가인 거죠. 그러니까 수, 목, 금 쉬고 주말도 쉬고 이러고 또 연말이고 이러니까 마음이 지금 되게 편안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최근에 그 회사에서 이제 오퍼를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시니어 디렉터가 전화를 주셔서 구두로 오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오후, 금요일 오후에 리크루터가 전화 와서 제가 제시한 연봉도 받아주기로 했고, 근데 이제 내부 어프로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서 월요일 날까지 알려주겠다 하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 밤인데 아직 오퍼레터가 안 왔어요. 이 회사 리크루터랑 하이어링 프로세스는 정말 개차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갈 만한 게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런 코멘트를 할 만한 프로세스를 지난 4년간 거의 매년마다 한 번씩 겪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로서는 좋은 회사인 거는 알아요. 또 저를 빛나게 해줄 회사라는 것도 알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태블로라는 회사에서 1년 4개월 일을 했죠. 오늘 이 시점에.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잠깐 들러가는 회사, 딱 2년 혹은 1년만 일하고 저는 미국 대학원을 갈 계획으로 들어온 회사가 맞아요. 그냥 이 회사의 타이틀, 그러니까 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타이틀만 살짝 얹고, 그와 동시에 이제 트립어드바이저를 도피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회사여서 오게 됐고요. 그 대신 포지션을 이제 원래 기존에 하던 것과 제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단순화시켜서 왔죠.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제가 입사 당시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펼쳐지죠. 코로나가 일단 터졌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쯤에 이제 새로운 매니저, 지금 현 매니저가 이제 부임을 하시면서 좋은 분인데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좀 부족하신 분이고요. 왕왕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재로 제가 피해를 본 적도 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녀의 성향 자체가 탑다운의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굉장히 지향한다고 해야 될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말 실리를 추구하느냐 혹은 이제 보여주는 전시 행정을 하느냐, 그 스타일로 봤을 때 그분은 이제 윗사람들을 굉장히 플리즈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거 자체가 마인드셋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솔리드하게 박혀있는 분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내리는 모든 작고 큰 의사결정 및 커뮤니케이션은 그거를 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무단에서의 비효율적인 것들을 이제 하라고 한다든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혀 이제 저희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듣지 않고 그냥 원웨이로 이렇게 디렉션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좀 많았었고요. 부임 처음부터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은 분인데 약간 중국 공산당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라면 까 이런 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세밀한 것들을 이게 왜 그게 논리적이지 않고 왜 그러한 새로운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은지를 이제 그 나라별 특성과 이런 저희 실무단이 매일매일 접하는 이런 고충과 현실적인 것들을 녹여서 설명을 하잖아요.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왜 영어를 못한다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어는 알아듣지만 이 컨텍스트를 못 알아듣는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자기가 한번 요약해보겠다라고 요약을 했는데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심지어 다른 맥락으로 이해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이야기로 옮긴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몇 번의 기회를 드렸고, 이제 그때부터 임계점에 다다른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그분은 딱 그렇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주홍 글씨로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버티려고 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뻘소리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제 상사 때문에 못 버티겠어요. 이게 제가 벽을 치고 제 업무 영역들을 방어하면서까지 지킬 수 없는 선에서 자꾸 넘어오시고 인터셉트를 하시고 인터럽트를 하셔서 회사를 바꾸던지 그만두거나 뭐 이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먼저 반응이 왔죠. 뭐 굉장히 이유 없는 치통이 생긴다든지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계속 했었어요. 여러 회사들이 그냥 어떤 오퍼추니티가 있나, 또 재택근무를 요즘 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라면 굉장히 인터뷰하기가 쉽잖아요. 시간 조절도 쉽고. 그래서 이제 뭐 A사, 그 다음에 G사, 이 회사 이제 이응사까지 이제 인터뷰를 했고, 여차여차해서 이응사와의 또 관계는 또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올해 있었던 일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에 이 회사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를 했었고 최종 오퍼가 구두로 나왔었고, 오퍼를 오늘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3월 초에 리크루터가 얘기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심해져서 전체 글로벌리 리크루팅을 멈추기로 했다라는 이제 그런 소리를 하셨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 포지션으로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없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그 상사가 오기 전이었나 오기 초반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냥 호기심과 이제 그 긴 인연에 약간 응답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본 거였어요. 일단 이 회사랑은 워낙 우여곡절이 많아서 언제든지 오퍼레트를 받고 오퍼레트를 사인하고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는 저의 강력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그냥 한 거죠. 한 건데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아까운 것도 없었어요. 뭐 지금 회사 그냥 버티자고 하는 마인드셋이 더 강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상사가 이제 그때부터 저희 지금 현 상사가 와서 이제 그녀의 이제 이런 다채로운 매력들을 또 뽐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아마 8월 9월부터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이 형사가 저의 링크드인을 계속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상대방이 제 링크드인 페이지를 확인하면 전 누가 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회사에서 준 유료 프로그램을 세일즈 내비게이터를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제 이력서를 봤는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형사의 시니어 디렉터랑 시니어 매니저 분이 엄청 자주 제 링크드인 페이지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3월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고, 인터뷰가 총 이제 폰 스크리닝 제외하고 시니어 디렉터, 시니어 매니저, 그 다음에 패널 인터뷰 홍콩분 한 명이랑 이제 미국 달라스에 계신 미국분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진짜 한 분 한 분 다 너무 이렇게 클릭이 잘 돼가지고 저도 되게 기분 좋게 진행은 했었거든요, 인터뷰는. 인터뷰 끝나고 오퍼레터를 거의 바로 주려고 했었거든요. 저를 계속 확인하시길래 이거 이제 스물스물 연락이 오겠구나 하고 이제 암시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시니어 디렉터께서 저한테 링크드인 메시지로 우리가 포지션을 기회가 되면 푸시를 해서 열려고 하는데 관심 있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뭐 관심 없다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다, 연락 주시라고 하고, 이제 저는 그때 이야기로서는 저는 이미 오퍼레터를 받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오퍼를 바로 주는 거, 이제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회사가 되면 오퍼를 바로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12월 초순? 아니다, 뭐 한 일주일 됐나? 예. 이제 리크루터가 연락이 왔어요. 팀에서 네가 여전히 이 포지션이 있는지 물어봐줬으면 해서 연락을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이제 갑자기 4차 인터뷰를 다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 인터뷰를 다시 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 저는 지금 최근에 조금 심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나 그러면은 굳이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이 형사를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형사의 일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포지션이 한국 포지션이거든요.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에게는 저는 한국 포지션을 좀 낮게 봐요. 왜냐면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누구 기준에서는 한국 포지션이 좋은 거고 제 기준에서는 그게 별로일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 포지션을 낮게 보는 이유가 그거는 한국인들 간의 경쟁이잖아요. 물론 뭐 이 포지션을 항상 경쟁의 이런 그 측면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애달픈 일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영어로 비즈니스가 되는 사람이고, 사실 한국어로 비즈니스 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 중에 많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나 뭐 다수로 봤을 때 영어로 비즈니스 되는 분들은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를 스스로 제가 영어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굳이 한국 포지션으로만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언어랑 이 감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또 언어만 돼서 영어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걸로 세일즈라는 저는 이 세일즈가 굉장히 저는 세일즈가 되게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석도 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고시에이션 스킬도 있어야 되고, 또 푸시하는 스킬도 있어야 되고, 포캐스팅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스킬을 인볼브하는 게 저는 세일즈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안 하고 싶고요. 싱가포르 계신 분들 중에서 싱가포르에 계시지만 사실 한국 팀이어가지고 한국 비즈니스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 마켓을 아예 안 하고 영어 마켓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정말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한국 포지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 로케이션 자체도 싱가포르 베이스가 아니라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저는 싫고, 근데 한국어로만 일을 하는 한국 클라이언트만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이 롤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롤인데 똑같이 싱가포르 마켓을 하거나 뭐 동남아시아를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푸시를 제가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4차 인터뷰를 안 하겠다, 나는 하기 싫다, 4번의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디렉터가 바로 인사팀을 우회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링크드인으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내부 지원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열린 포지션을 오고 싶어하는 인터널 트랜스퍼도 있기 때문에 정책상 인터뷰는 다시 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우리가 오퍼를 주려고 했던 사람이어도 정책상 인터뷰는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해는 바란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그건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포지션에 대한 관심도가 바뀐 거냐. 왜냐면 인터뷰를 아예 포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 이런 뭐 한국어 포지션 하기 싫고 뭐 한국 가기 싫고 이런 거를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연락을 안 했던 9개월간 싱가포르에 있어야 될 이유가 좀 더 생겨서 이 포지션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뭐 그때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간절하진 않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럼 인터뷰를 진행해보겠냐라고 해서 이 회사는 프로세스 자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고 제가 오퍼레트를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손에. 왜냐면 저번에도 오퍼레트를 일단 손에 쥐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나 이 회사에 이 조건의 오퍼레트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오퍼레트를 받아보고 싶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뭐 인터뷰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짜로 전화 영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시니어 디렉터랑 캐주얼하게 통화한 거를 이제 뭐 인터뷰 단계로 하나로 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매니저 남자분이신데 호주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또 통화를 했죠. 저번에 3월에도 통화를 했었어요. 그분이랑 인터뷰를 했었고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사실 인터뷰라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캐주얼했었고요. 뭐 그분 강아지도 갑자기 막 화면에 나와가지고 뭐 강아지한테 한 10분 정도 말한 것 같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이제 사실 원칙상 그 세 번째, 네 번째 패널들이랑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니어 디렉터가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못 받았는데 전화 통화가 가능하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감이 왔죠. 오퍼를 때리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업무 중이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되게 막 상기된 목소리로 혜지 자기는 그때 오퍼를 주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인사팀이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행복한 뉴스를 너한테 직접 전해주고 싶었다. 우리가 이 포지션을 오픈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고 특히 너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재인터뷰 같은 좀 불필요한 것도 요청을 했어야 했었겠지만 너는 이미 너의 great한 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얘기했던 세 번째, 네 번째 그 인터뷰는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니어 디렉터분이 그 상황을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대단한 애를 안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다 하신 걸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퍼를 주셨는데 저는 이 포지션에 그닥 이렇게 막 결정이 없잖아요. 왜냐면 한국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솔직, 완전 솔직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많이 생겨서 나는 오퍼레이터를 일단 받고 좀 고민을 해볼 거다 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되게 강력하게 얘기한 게 마음이 서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세일즈 롤이거든요. 세일즈 롤이어서 한국 기준으로 1년에 연봉 9,500만 원, 그러니까 1억 상당이잖아요. 기본급을 9,500만 원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원래 커미션은 얼마인지 딱 들었거든요. 100% 성과 100%를 달성하면 커미션 얼마 나오는지 이제 퍼센티지는 아예 인터뷰 초반부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기본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여행 쪽 회사예요. 이응사가. 그래서 이응사가 일반 업계들보다는 많이 줘요. 그거는 저는 인사이더의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5년 차잖아요. 한국에서 뭐 완전 뭐 전문직 막 이런 뭐 M&A 쪽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 모든 그런 세부적인 미셀레니어스한 걸 다 이렇게 putting aside 하고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기본급으로 9,500만 원? 그러니까 1억이잖아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요. 이거는 통계로도 나와 있는 얘기고 저도 한국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A사랑 인터뷰했을 때 9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나라였으면 줘요, 그 회사가. 근데 한국이니까 이게 한국은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의 몇몇 국가들처럼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물정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9,500만 원을 부른 이유는 9,500만 원을 불러서 그 회사가 당연히 그거는 우리 아웃 오브 버짓이다, 못 맞춰준다라고 해서 그럼 어쩔 수 없네, 나는 그만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춰주면은 그냥 빠빠이 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니어 디렉터가 알겠다라고 하셨고
이거를 맞춰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갔는데 그 시니어 디렉터랑 자기가 정말 커리어와 그 팀원들의 모든 이런 사적인 그러니까 퍼스널 라이프 부분까지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팀이 얼마나 반딩이 되고 다 자기를 마마 C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C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팀이 굉장히 긴밀하고 가족 같고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고 너 이 회사 너무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세일즈맨의 면모를 보여주시면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냥 뭐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 인사팀이 너한테 연락이 갈 거다 하고 이제 그게 금요일 오전 통화였고요. 그 후에 이제 리크루터가 전화가 와서 시니어 디렉터한테 네가 이제 그 숫자를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그거는 지금 승인을 넣은 상태다. 그러니까 인사팀도 이게 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이 나면 그거를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그거를 기재한 오퍼레이터를 그 지원자 혹은 이제 입사 예정자한테 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하고 지금 다들 휴가를 간 상태라 연말이라 가지고 월요일 날 그 당시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퍼레이터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요일 밤인데 연락이 없네요. 네, 그 통화를 하고 나서 금, 토, 일, 월 어제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퍼레이터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부터 근데 이게 지금 옵션 A랑 옵션 B가 깔끔한 옵션 A, 옵션 B가 아니고 되게 좀 지저분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strings attached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응사를 간다. 그러면 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싱가포르에서 조금 entitled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플러스 이응사를 가게 되면 사실 6개월만 일하다가 7개월만 일하다가 그만둘 수 없잖아요. 저 지금 내년에 대학원 가야 되잖아요. 2021년 가을에 대학원 가기로 했고 지금 학교도 한 군데 합격을 했고 지금 나머지 3군데를 결과를 기다리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학원을 내가 또 1년 미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남으면 지금 그지 같은 회사에서 성장 없이 더 반년을 보내야 되고 근데 내년에 대학원 가는 것도 지금 아리까리해요. 왜냐면 미국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미국 경기예요. 제가 2021년에 예정대로 8월에 예정대로 대학원을 가면 2022년 5월에 졸업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2022년 2월이나 3월부터 늦어도 구직 활동을 시작을 할 건데 그때까지 경기가 예년처럼 돌아갈 거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서 취업을 미국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스템을 한다고 해도 OPT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일반 애들보다는 미국 취업이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어중이 떠중이 회사 이런 데 갈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좋은 딜을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좋아도 그런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걸 내가 뚫을 수 있냐. 저는 사실 자신 있는데 내 자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냉철하게 이런 매크로 퍼스펙티브, 매크로 이런 메인스트림을 봐야 되거든요. 이 스트림을 거스르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막 거기서 이렇게 막 엄청난데 취업을 하고 막 내가 그걸 막 실력을 막 보여줘서 그런 거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굉장히 극적인 현실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남는다고 해도 그러면 내년에 대학원을 갈 거냐? 그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단순히 이응사에 가냐, 이직을 하냐, 혹은 지금 회사에 남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거의 문제도 걸려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냐, 싱가포르에 남냐.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원을 언제 가냐, 미루냐 마냐. 또 이 문제가 달려 있어서 이게 지금 거의 되게 굉장히 컴파운디드 옵션이에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제가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의견도 엄청 많이 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솔직히 결정을 좀 못 내렸는데 월요일날 늦어도 저녁까지는 오퍼 레터가 오겠지. 그러면 받으면 수요일까지는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화요일 저녁인데도 오퍼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 상태는 역시 이 이응사는 정말 말한 걸 정말 지키지 않는구나. 이 이응사는 내가 오퍼레이터를 사인하고 내가
첫날 출근을 할 때까지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거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이 회사랑은 정말 악연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말로 설명하기도 복잡해. 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고 되게 좀 신선했던 거는 제가 싱가포르에 지금 2021년 4월이 되면 온지 만 5년이에요. 만 5년. 저는 이렇게 한 군데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성인 되고 나서. 대학교 때만 해도 교환학생 2번 가고 한국 들어가서 인턴하고 뭐 계속 옮겨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17번이나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옮겨 다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싱가포르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됐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못한 게 있나?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내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되게 소중히 해야겠다. 약간 좀 환기되는 그런 제가 싱가포르를 바라보는 그런 그런 시선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애틋해졌달까? 매일 아침 이렇게 내려다보는 싱가포르 리버 뷰도 굉장히 막 아름다워 보이고 나중에 내가 되게 지독하게 그리워하겠구나. 사람은 다 예전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으니까 저도 뭐 벌써 1, 2년 전에 여행했던 게 막 그립고 이렇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하고 이제 좀 다이나믹한 삶을 살기 어렵잖아요. 여기 갇혀 있으니까. 어쨌든 싱가포르에 대한 좀 새로운 시선을 얻은 거가 좀 신선했고 동시에 든 생각은 내가 벌써 안정을 찾나? 뭔가 기존에 있던 이런 스태틱한 거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네 라는 생각을 해서 아직 되게 젊은 나이고 30살인데 만 서른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도전을 주저하고 이런단 말이야. 예전에 불도저 같은 나의 모습은 어디로 갔지? 이런 저한테 약간의 아주 이런 조그만 실망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수요일인 정상 영업이고 저는 뭐 내일 휴가긴 하지만 내일 만약에 오퍼레터가 온다 하면은 뭐 목요일까지 결정을 해줘야겠죠.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결정을 하고 싱가포르 떠난다고 하면 아마 좀 오래 있으려고 해도 한 3월 초까지만 있고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5년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싫을까요, 여러분? 좀 슬퍼요. 근데 이게 맹목적인 싫음은 아니에요. 다 경험에 쌓인 증오와 싫음이어서. 근데 이제 요 이응사는 제가 가면 제 동료가 없어요. 제 팀 동료는 없고 다 리포팅 라인도 외국인이고 동료들도 다 외국인이고 한국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하지만 한국 그 특유의 그런 그 직장 문화 뭐 이런 거에 대일 거는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가더라도 일단 재택근무하면서 클라이언트 만나는 미팅만 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야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한국 클라이언트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싫을까요? 저는 한국인이고 제가 이렇게 막 생각도 하지 않고 막 thinking on the spot 할 때 나오는 이런 말도 당연히 한국어고 영어보다는 그래도 제가 자고 나라서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한국어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고 음식도 완전 한식 좋아하고 이러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싫을까요? 야속해요. 한국이 만약에 한국이라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물어보고 싶어. 한국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harsh하게 대했니? 나 한국인인데 내가 왜 그렇게 너를 싫어하게 만들었니? 라고 아까 좀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인드도 있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태어난 국적이랑 제가 이제 태어남으로써 얻은 모국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좀 어릴 때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이 정말 싫고 한국 사람들 그 특유의 그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이 비슷한 연령대거나 조건인데 뭐 뛰어나거나 잘하면 질투하는 그런 거라든지 자기 위치만큼 끌어내려야 되는 그 특성. 물론 일반화는 아닙니다. 모든 한국 분들이 다 그러신 거 아니고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불특정 다수에서 접한 한국인들, 스친 사람들. 어쨌든 굉장히 남을 의식하고 남을 끌어내려야 되고 남의 잘한 거를 그대로 칭찬해줄 수 없는 그 여유롭지 않은 문화. 이게 다 교육에서 비롯된 건데 어쨌든 이게 되게 싫은데, 그래서 그게 싫다한들 내 잘못이 아니구나.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예뻐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더 슬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좀 터놓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한국 싫다, 한국 가기 싫다, 한국에서 일하기 싫다, 한국 클라이언트 싫다. 한국 클라이언트 싫은 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어쨌든 좀 슬퍼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어쨌든 뭐 저의 지금 상황을 또 영상으로 남겨보고 나중에 또 이 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웃길까요. 근데 정말 살면서 했던 결정들 중에서 굉장히 챌린징한 그 선택이어서 한국 가기 싫은데 또 1년 반 정도 엄마 아빠랑 있어 볼까? 그리고 대학원 내년으로 유예를 할까? 왜냐면 미국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년에 가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하이브리드로 하면 사실 저는 1년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MBA나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석사로 1년 가는 거라서 1년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래가지고 답을 못 내리겠다는 거가 저의 이제 변이었고요. 어쨌든 제 선택이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는 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생활이 한 달이나 2달 사이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싱가포르를 좀 많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귀가를 하도록 할게요.